전 대표님. 평소와 달리 건강상의 이유로 약주도 안 먹는다. 아, 식음을 전폐했군요. 아니요. 평소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울진 송이주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 특산물이 있습니다. 40도짜리일 거예요. 이걸 몇 박스 들고 올라가서 함께 폭탄 파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국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을 할 때 한 2박스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박스에 한 6병 이걸 폭탄으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함께 막 이렇게 마셨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다. 아니 잘못하니까 파면에 이르지 않을 만큼의 행위를 했다. 충성심을 누군가한테 본인이 강요할 만큼 잘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철우 지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그러면 진짜 충성하든지 맨날 가서 근데 이 시점에 찾아가서 마치 아련하면서 대단한 공적을 가진 대통령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유권자들이 본인에게 혹시 당원들이 지지를 해줄까 말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했을 때 들어눕고 단식하고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들어눕고 단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다 찾아가서 그냥 인사치레하고 연락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겠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진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또 믿지도 않죠.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그러면 대구 경북은 평생 이제 말뚝만 꽂아라. 말뚝만 꽂으면 그냥 지팡이도 당선된다라는 동네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미쳐가지고요. 무슨 스카이데일리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게 대구 민심이라고 막 떠들고 댕기면서 하잖아요. 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경받는 또는 인정할 만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견 갖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한다? 어떻게 되어 있는 홍준표 2년 8개월인가 했습니까? 심사가 올라가면서 53년 만에 상경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한 사람 꽂고 갔어요. 자기 데리고 있던 그것도 정무직 비서를 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갔는데 이거 내가 채용해줬다고. 근데 공고를 했는데 10명이나 그 자리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데리고 있던 계약직 직원을 아예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내고 올라가면서 내가 이 사람 해주고 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니까. 그래서 대구는 평생 저렇게 당하고 살아라. 경북민들은 그렇게 당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아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대구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30-40%는 있을 텐데 네, 그럼요. 일방적으로 저렇게 지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거구를 스스로 자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옳으냐. 예를 들어 인천시장 유정복 지금 나오잖아요. 본인이 거구를 자체해서 나옵니까? 아까 인천 상륙작전 비슷하게 연출했던. 자, 그것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6.25 전쟁에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메가드 장군이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출마하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시장직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대구 시민들은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내 대통령 돼가지고 대구 발전시킬게 이렇게 해요. 그럼 대구 시민들은 뭐예요? 3년 동안 하다가 도망가면서 그렇다고 대구 경제가 엉망이 돼 있고 피눈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대구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전 대표님이 답답해서 특히 고향이시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분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또 그게 더 서운할 수는 있는데 고향이시니까 워낙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지만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98년도니까 거의 한 3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모시면서 입당하고 출마도 6번 하고 했는데 제가 또 입당하기 전에도 학생운동할 때 비판적 지지였어요. 그러니까 87년도 연말에 대통령 선거 때 거국중립내각을 걸고 제가 단식도 하고 그거 사실상 김대중 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김대중 지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거국중립 내각을 내세웠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 후보의 슬로건을 이제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87년도 떨어질 때 김대중 대통령이 11.4% 받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평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하고 또 민주당으로 변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0년 동안에 11.4%가 네. 작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부산 지역 총선 후보자의 평균 득표율이 45%였어요. 딱 4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위로 겸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대구도 부산만큼은 안 돼도 지금 이번에 김천시장 그 득표를 보면요. 과거에 그 경북 아닙니까 김천은 대구도 아니고 포항도 아니고 경북이 아주 상당히 좀 표가 우리 당으로 보면 덜 나오는 데인데 꽤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록 안 보면 됐지만. 대구도 변할 수 있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를 좀 드리고 어쨌든 지금 그 전 대표가 말하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자신을 도와준 측근 인사를 대구시에 계속 근무하도록 알박기를 하고 지금 나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구 경실련이 오늘 성명을 내면서 홍준표 시장의 이 채용 비리 수준의 알박기 인사를 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홍 시장이 지금 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8일 날 지역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내용이었는데 별정직인 뉴미디어 담당관을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별정직이 이제 계약직인데 이거를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김아무개 씨를 뉴미디어 팀장으로 채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있었던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수준의 그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마지막 이 고약한 행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대구 시민들이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저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네,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잘못했죠 저분은 지금. 근데 얼마나 겁이 매사 잘못된 게 많지만 마지막까지 알박기 하고 가는 것은 아빠 검찰총장 찬스 쓴 게 지금 대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시장 찬스 써가면서 기자들하고 오찬 시간에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내가 자리를 보장해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5년은 그 친구는 거기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구나. 가지고 있는 공천 장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알박기에 관성이 생겨 있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러면서 씁쓸합니다. 신청한 10명을 들러리 세워놓고도 맞습니다. 뻔뻔하게 아주 그냥 자신이 부정치행을 떳떳하게 홍보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지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사건이 대구 지검으로 왔다가 경찰로 가 있고 자신의 아들도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로 상경하면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경선 기간에는 하지 않겠죠. 강희경 씨가 오죽하면 나와가지고 자 있는 거 그러면 다 까자라고 해서 내일 낮에 이제 최초로 깝니다. 2020년도 수성을 선거와 관련해서 네. 본인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비용이 한 5천 몇백만 원이 현금으로 거래가 됐고 그 당시에 있던 청구서를 내일 이제 저희들이 오후 1시 10분에 공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래도 지금 검찰이 수사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이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홍준표 건은 제대로 수사도 오세훈은 반쯤 죽이겠다고 온갖 것 3,3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환해서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는 제대로 간 게 없어요. 그 다시 출마해. 좋다 그러면은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익 제보자고 언론이 이걸 하자라고 해서 한겨레 신문도 지금 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언론이 또는 공익 제보자가 다 까자. 이래도 수사 안 할래. 증거를 우리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내놓자라고 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자기는 올라가면서 알박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 뒤가 구리니까 이 뉴미디어 담당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보관이잖아요, 일종의. 언론 통제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안 좋은 얘기 못 나오도록 방어를 위한 자기 졸개를 심어놓은 것이고 사실은 진짜 그 지역민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그 재보선에서 강화도 보면은 여전히 지금 국힘당 대표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지금 엄청난 진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나서 진짜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 있는데 담당 경북 도지사랑 대구시장이 그 진짜 이 도탄에 빠진 지역민들을 나몰라라 하고 서울로 이렇게 내빼는 형국에서 정말 이 지역민들께서 이제는 좀 더 제대로 선거하실 수 있도록 좀 최근까지 대구 MBC는 광고를 안 주거든요. 대구시가. 없어요. 광고가. MBC 광고 안 줘요. 그래서 MBC 신임 사장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다시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비판 기사는 광고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홍준표 추앙해준 언론은 최대 한 30억까지 줄 거예요. 언론 단화에. 30억이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줘도 몇 억은 줘요. 그런데 비판 기사 쓰면 안 줘. 그래서 엎조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구에 있는 모 민방은
그 언론사 사장이 좀 봐달라고 갔을 거 아니에요. 홍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당신이 여기 왜 와? 언론사 대표가 하는데 그 기업의 오너가 직접 찾아가요. 뭐 그것도 이야기합시다. 귀뚜라미 몰래예요. 네. 거기 가서 뭔가 이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언론 관련된 홍보 예산이 자기 진짜 쌈짓돈처럼 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라. 경북도는 어떻게 해? 야, 언론사 그러면 진짜 25억에서 30억 받을 만큼 공익적 가치로 활동을 하냐고요. 언론사가 지방 언론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받는 게 전체 매출의 70% 이상 언론사 지원 받는데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시도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네. 공정하게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예 없어. 다 추한 기사예요. 지금 제 뭐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저런 알박기 인사를 해도 시민단체하고 민주당만 하는데 야 너희들 해. 아무도 쓰질 않아요 언론사가. 지역 언론이 완전히 문제가 죽어 있네요. 있어요.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나마 이제 지역 언론 중에서 MBC 정도가 제대로 제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도 지금 저 뭐 경남 부산 지역 사장들이 이제 제 동기들이 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아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각종 뭐 행사라든가 뭐 이벤트 뭐 그런 데서 오는 광고나 협찬이 대단히 중요한 수익원인데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서울 MBC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부도 사태가 나는 곳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MBC가 대구 지역에서 MBC 영향력이라든가 그렇죠. 아니 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다 그래요. 경상도 쪽. 그래서 좀 그쪽 친화력이 있는 사장들을 내려보내도 아예 그냥 MBC 기자는 물론이고 뭐 출연도 안 해버리니까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그나마 가장 시청률 높고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데다 광고를 안 주고 편파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죠. 정말 좀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지역 예, 언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대표님 말씀대로 지역의 이제 언론사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보다도 그럼요. 경쟁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박영준 시장도 엑스포 홍보비가 네네. 엑스포 홍보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가서 해야 득표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의 한 표는 정해진 거고 외국에 가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 버스에 투어를 시킨다든지 또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또 홍보를 한다든지 또 언론에 광고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 언론 대책비가 있는 거고 광고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 대책비가.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의 그 광고비보다도 국내 언론용 광고비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엑스포 국정조사 때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특히 지방 언론에 주었던 영향이 네. 상당히 클 것이다. 예, 수백억 수준입니다. 수백억 수준. 그러니까 행사를 유치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홍보비라고 알고 있는데 내역들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큰 게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들은 바들이 많아서. 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악랄하냐면요. 홍보 예산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지방 언론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죠. 네. 그럼 자기 비판한다고 홍보비를 까는 거는 이 깡패들이 한 짓 아니에요? 1년 동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 이거 내 비판 기사 썼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판 기사 쓰는 거 광고를 확 끊어서 지역의 모 신문사가 그러니까 그 뒤에는 난리가 나서 찾아가니까 이제 봐줬어. 그때부터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보란 듯이 남들한테 다 학습 효과를 만들어 놓고 홍준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거 아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언론사에서 홍 시장 비판 계산 쓰질 않아. 심지어는 윤석열이 까는 것도 안 써. 왜냐면 윤석열이 돈 주는 것보다 홍준표가 돈 주는 게 더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 언론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왜 나와서 홍준표를 이렇게 홍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네, 듭니까? 맞습니다. 안 찍었으면 되는데 그렇죠. 전계한 대표님 짱입니다. 속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강대건님께서 슈퍼챗을 20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전계한 대표에게 응원을 이야. 해주고 계십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들 나라님께서는 윤석열 동네 주민입니다. 이 동네 40대 아이 엄마들 윤석열 다 싫어합니다. 맞아요. 5시 아이들 학원 하원 시간하고 딱 겹치네요. 가뜩이나 거기 거기 진짜 막히거든요. 차 엄청 막히고 아이들 엄청 많은데 배려도 없고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하루빨리 재구속이 답이고요. 너무 창피해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스펙스 항상 응원합니다. 이러셨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